안녕하세요. 숑근입니다. 오늘 2023년 1월 3일 수요일인데요. 저희 핀스토리에서 새해 첫 영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리대출 접수가 시작됩니다 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오늘 월, 화, 수 접수 3일째밖에 안 됐는데 여러가지 자금들 중에 벌써 한 가지가 예산 배정이 종료됐어요. 3일 만에. 그래서 이 접수가 1분기까지라서 3월 말까지인데 그때까지 가서 하면 안 되고, 이 영상을 지금 보셨다면은 저하고 바로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2일 날 어제 접수를 마쳤는데, 제가 진행했던 화면을 캡처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보려고 이 영상을 통해서 가져왔으니까, 자, 여러분, 자영업자분들, 공단에 대리대출 신청 안 하신 분들은 한번 이 영상 보면서 저하고 같이 진행을 해보시죠. 우리 진행을 하는 사이트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들어가면 정책자금 신청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대출 신청을 누르면 대리대출 확인서 신청이라는 메뉴가 나와요. 그러면 지금 접수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자금 소진 시까지라고 돼 있어서 원래는 3월 31일인데 이게 여러분 선착순입니다. 그래서 선착순이기 때문에 먼저 빨리 확인서 받는 사람, 찜하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회원가입하시고 로그인해서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첫 번째 스텝으로 우리가 여기 있죠? 고객이 있으면 대리대출 절차를 설명해주는 화면이 나와요. 담보가 두 가지입니다. 담보가 첫 번째는 보증서고 두 번째는 신용대출이나 아니면 부동산인데, 선택은 내가 마음대로 하면 돼요. 보증서를 하거나 부동산을 하거나 아니면 신용을 하거나. 그런데 내가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동선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공단에서 일단 지금 신청하는 단계가 확인서 신청을 하고 확인서 발급을 해요. 확인서 발급을 하고 나서 담보를 보증서로 했다면 보증기관에 가서 보증서를 끊어야 돼요. 보증서를 끊으면 그걸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게 신용보증서 담보고, 신용대출과 부동산은 뭐냐면 우리가 보증서를 안 끊어요. 그래서 바로 어디로 간다? 은행을 가서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의 시세를 평가하거나 신용을 평가해서 대출을 해주는 걸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대출의 전체적인 아웃라인, 로드맵을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 지금은 어떤 단계예요, 여러분? 확인서를 신청하고 발급하는 요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가면 되겠다라는 전체 큰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다음 단계 누르고, 다음 단계 들어가면은 지금 대리대출을 받고 있는 정책자금 종류가 나오는데, 성장촉진, 일반자금 뭐 등등등 해서 나오는데, 이 5가지 자금 중에서 지금 한도 배정이 종료된 게 이거예요. 청년고용연계자금. 이거는 제가 공식적인 채널로 알아본 건 아니고 공단 센터에 물어보니까 그쪽 직원분께서 오늘 1월 2일 화요일자 저녁 6시 기준으로 청년 고용 연계 자금은 한도 배정이 종료가 됐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왜 빨리 끝났냐? 고정금리 2%예요, 여러분. 이게 5년짜리인데 5년 전기간 고정금리 2%니까 지금 정기예금 금리가 5% 6% 아닙니까? 사실 이거 대출 2%짜리 받아서 정기예금 굴리면은 뭐 이자 소득세 15.4% 빼면 거의 2% 이상을 이자를 또 내가 가져가는 거니까 재테크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먼저 동이 났고, 가장 흔한 게 지금 일반 자금과 성장 촉진인데, 3년 미만이면은 일반 자금, 3년 이상이면은 성장 촉진으로 나눠져요. 이 자금들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자금의 공고문은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올려드렸기 때문에 댓글에 고정으로 달려드릴 테니까 자금의 종류를 좀 알고 싶다 그러면 그 영상을 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일반 자금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일반 자금만 선택을 하고요. 중복으로는 체크가 안 돼요. 택 1만 가능합니다. 신청을 하고 희망 대출 금액을 일반 자금의 최고 금액이 7천이니까 여기 7천을 이렇게 썼어요. 자, 다음 단계 들어가면은 개인 신용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내용 동의하시고, 또 하나는 옆에 거 클릭해서 마이데이터 서비스. 마이데이터라 함은 정부 산하기관에 등록된 나의 개인정보, 매출 정보는 홈택스, 그리고 건보료 상시근로자 관련 내용은 건강보험공단에 있는 자료를 가져오거든요. 그것까지 다 동의하고 그냥 체크하시면 돼요. 그 다음 들어가면 이제 대표자 정보, 내 이름이랑 주민번호 하고 본인 인증 누르고, 생년월일, 성별 넣고, 그리고 업체 정보는 내 사업자 정보죠. 사업체명 넣고 사업자 번호 넣고, 법인이면은 법인 번호까지 넣고 다음 단계 하시면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대리대출 신청 내역인데 제가 접수한 날짜가 어제 오후였기 때문에 이제 나오는 거고요. 요 세 가지 필수를 하셔야 돼요.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들어가서 해당 체크하시고 또 정책자금 윤리 준수 약속도 하시고 사정고지 확인서도 하시는데 여기 들어가야 체크가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내 대표자 이름 넣고 휴대전화 번호 넣고 집 주소 혹은 내가 등본상의 주소와 실거주 주소가 다르면 각각의 주소도 넣고 자가면은 내 집인 거고 뭐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으면 임차로 넣으면 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인데요. 이 화면인데 자가진단 체크리스트가 뭐냐면 이런 사유에 해당이 얘가 있으면 대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리대출을 접수를 하려면 체크가 다 아니오여야 돼. 일단 아니오. 그런데 하나씩 읽어보면은 내가 여기 해당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 사업체가 영리법인이나 영리사업자가 아니라 비영리야. 비영리면은 얘라고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얘라 체크를 해놓으면 대출이 진행이 안 돼요. 사실 이거는 내가 비영리인데도 불구하고 아니오로 체크하면은 나중에 다 서류상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꼭 읽어보시고 내가 여기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대출 진행이 안 된다.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업체 정보, 업체명 들어가고 사업자 번호, 경영 형태는 법인이거나 아니면 공동대표였으면은 공동이라고 체크를 하시고 개업일자는 사업자 등록증 상에 개업일을 넣으시면 되고 이제 업종이 중요한데 정책자금은 대부분의 업종이 다 되는데 지원 제외 업종들이 융자를 받을 수 없는 업종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업종들이 있는데 이 업종 역시 그 댓글로 제가 블로그 링크에 달아 놓을 테니까 꼭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대부분 하시는 업종이 이제 도소매나 음식업이나 또 서비스일 거예요. 소상공인 업종들이. 그럼 여기다가 기입을 하셔서 업종 선택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비슷한 거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 내용은 거창하게 쓸 필요 없어요. 음식점이면 나는 뭐 무슨 상어로 김치찌개를 팔고 있다. 아니면 찌개 전문점이다. 아니면은 뭐 갈비집을 하고 있다. 중식당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한 줄 그냥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시근로자는 소상공인이나 함은 상시근로자가 없거나 5인 미만이어야 되거든요. 5인 미만. 이게 이제 자동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마이데이터를 가져오면은 확인됨으로 표시가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연결이 되지 않아서 확인 안 됨으로 됐더라고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확인 안 됨으로 해도 상관없으니까 이제 다음 단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간 매출액을 넣어야 되는데 통산 3개년 평균 매출액을 여기다 그냥 통밥으로 넣으면 돼요. 물론 내 매출액이 신고한 매출액이 1,000만 원인데 여기다 1억을 넣으면 안 돼요. 왜냐면 마이데이터에서 이런 매출액 자료, 재무제표, 부가세 증명원, 면세 사업자 수익금액 증명원 자료를 다 가져와요. 그래서 다 대조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뭐 속일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정확할 필요 없지만 끝점까지 막 맞을 필요는 없지만 대략의 매출액을 여기다 투입을 하시고 내 사업장 주소, 본점이나 또 다른 지사가 있으면 여기다 투입을 하시면 내가 공단에 확인서를 발급해줄 센터가 주소지별로 솔팅이 돼서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신청한 자금, 저는 일반 경영자금을 했기 때문에 거기 나오고 그리고 최대 7,000으로 그 각 자금별로 한도가 있는데 그거 최대로 넣으세요. 그 다음에 우대금리 대상 적용이면 여기에 넣으면 되는데 적용 해당 사항이 없어서 이제 대상 없음을 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가 중요해요. 담보 구분을 뭘로 할 거냐. 우리 아까 그 스텝 1에서 보증서 담보가 있고 부동산이랑 신용이 있다고 했는데 보증서로 내가 선택을 하면은 보증기관으로 가서 보증서 발급을 해야 되고 그게 아니면은 은행으로 바로 가서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나 나의 신용을 평가를 해서 대출을 해주게 되는데 사실 이제 신용보증서를 체크를 하고 확인서를 받았어요. 근데 보증재단에 갔더니 보증서가 안 나온대. 그럼 나 이 확인서 끄는 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데 여러분 담보끼리는 변경이 됩니다. 변경. 이 확인서를 보증서를 했는데 보증서가 안 나와. 그러면 그 관할 센터 공단에 전화해가지고 보증서 안 되니까 부동산으로 할 거니까 변경해 주세요. 그럼 변경을 해줘요. 변경해 주니까 확인서 받은 걸 취소하지 말고 변경을 하면 됩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그래서 담보끼리도 변경이 된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취급 금융기관은 여러 가지 시중은행들이 있는데 내 주거래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다른 은행을 선택을 하셔도 돼요. 이거는 꼭 그 은행을 갈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확인서를 발급을 하면은 이제 금융기관 제출용이 따로 나오는데 그냥 그 내가 받고 싶은 은행 그냥 제출하면 돼요.
그리고 취급 보증 기간은 뭐냐면 내가 여기서 신용보증서 담보를 했으면 취급 보증 기간이 여러분 세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있고 신용보증기금이 있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있는데 우리는 소상공인이니까 이 나머지 밑에 기보랑 신보는 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이제 중소기업만 취급을 하기 때문에 소상공인은 잘 취급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신용보증재단, 그래서 경기도에 있으면 경기신용보증재단, 충북에 있으면 충북신용보증재단, 그렇게 선택을 해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또 구독자분들 많이 질문해 주시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보증서 담보 구분끼리는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아파트면 KB 시세로 뭐 선수용의 전세가 있거나 뭐 모기지름 받아놓은 게 있으면 그거 빼고 대출 여력이 되는지 또 별도로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신용대출로 하겠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 경험상 저 담보구분을 신용으로 해서 정책자금을 신용으로 받은 분을 못 봤어요. 제가 저렇게 신용으로 취급한 적도 없고 기억이 남아있진 않아요. 극히 드물다는 얘기인데 왜 그러냐면 신용을 체크하고 이제 대리대출 확인서를 받으면 이분이 갖고 있는 개인 대출과 여러 가지 대출들을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소득 수준이랑 대비를 해서 비교를 해서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대출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자영업자분들이 뭐 주담대도 받아놓은 게 있고 이런 정책자금을 기존에 받아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신고한 소득 대비 다 채무가 많아요. 그래서 신용대출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채무가 거의 없거나 소득 대비 매우 적으신 분들 1000, 2000이지 이거를 신용으로 끊어서 신용으로 했으니까 이걸 해줘 라는 가능성은 대단히 적다. 그래서 보증서 아니면 부동산으로 하시길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신용보증서로 하게 되면은 정책자금 지금 일반의 대출 금리가 4.6인데 여기다 보증료가 한 1% 정도 더 붙어서 5.6 정도 되는 것이고요. 이게 보증서로 하게 되면은 보증서가 끊기면 좋지만 1%의 수수료를 내야 되는 거고 부동산 대출 여력이 가능한 LTV의 여력이 있어서 대출 담보 대출이 가능한 내가 부동산이 있다 그러면 이 보증료는 안 되죠. 요새 근저당 설정비는 또 은행이 다 내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한 비용, 추가 비용 없이도 부동산으로 할 수는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담보 구분은 이렇게 변경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제출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중요한 게 보면은 서류 제출 기간이 신청 접수를 해놓고 3영업일 안에, 그러니까 평일 안에 3평일 안에 제출을 해야 되고 만약에 내가 서류를 제출했는데 반려가 나면은 2일 안에 그걸 보완을 해줘야 돼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 자동으로 취소가 된다는 거. 자, 여러분 이틀 만에 지금 자금 한도 배정이 종료가 됐죠. 그래서 이 정책자금은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득달같이 지금 신청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독자분들이나 아니면은 지나가시다가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거를 미뤄서 하지 말고 바로바로 하셔야 돼요. 설사 내가 신청을 해놨는데 서류 보완이 늦어져서 이게 취소가 됐으면 여러분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일단 이걸 걸쳐놔서 신청을 했으면은 일단 자금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기일 안에 보완을 하면. 근데 이게 취소가 되면 다시 밀려난다니까. 그 기간 안에 자금 배정이 끝났으면은 나 이 자금 못 받는 거예요. 1분기 안에.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꼭 신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이데이터 나오죠. 마이데이터는 내가 직접 서류를 준비해서 그걸 캡처 떠서 파일로 제출할 필요가 없고 그대로 다 스크래핑해서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그 서류들은 뒤에 동영상에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제출하는 서류가 뭐가 있느냐. 1번부터 9번까지 되게 많은데 대부분 마이데이터에서 가지고 옵니다. 하나씩 볼게요. 1번 실명 확인 증표는 마이데이터를 못 가져오니까 제 거 신분증 찍어서 이제 사진으로 변환해서 파일로 올렸어요. 올리고 신용정보 동의서는 그냥 동의서 확인 버튼 누르면 내가 클릭 확인하면 돼요.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도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거 마이데이터로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를 공단에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상시근로자 확인이 0명이거나 4명인 서류를 가지고 올 수가 있거든요. 공단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마이데이터로 해도 되고 또는 미리 영상을 보신 분들은 상시근로자 증빙 서류로 소상공인 확인서를 여러분 끄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 확인서는 이 파일을 여기다 올리거나 아니면 기타 제출 서류에 여기다 올리셔도 돼요. 그러면은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상시근로자 정보를 가져오지 않아도 소상공인 확인서만 있으면 당신은 소상공인이구나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 파일 올리기 여기거나 여기다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사장님들은 부동산 중개업이 원칙적으로 한도 정책자금 배정 대상이 아닌 업종이지만 한 자리에서 6개월 이상 영업을 하게 되면은 대출을 또 해주거든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를 별도로 여기다 첨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업종 확인 서류는 뭐냐면 한 사업자 안에 여러 업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업종에 따라서 배정 제한이 있기 때문에 주 업종의 기준을 매출액으로 확인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이데이터로 가져올 수가 있으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나머지 우대금리가 되는 내용들, 제로페이 가맹점, 풍수해보험 가입기업, 여성기업 확인서, 소상공인 컨설팅 이수구역, 이런 것들은 해당이 되면 공단에서 직접 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고, 풍수기업 확인서는 증권 사본, 여성기업 확인서는 캡처 뜬 거, 그래서 파일로 올리셔서 각각 0.1%씩 금리 우대를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이데이터로 가져올 수 있는 게 뭐냐? 국세청에 등록된 나의 매출 자료, 그리고 나의 주민등록 등본,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자격 드실 확인서로 확인이 가능하죠. 이런 서류들은 직접 내가 제출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게 되면은 서류 제출까지 끝나면 신청 완료 스텝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제출한 서류 조회 한번 하고 최종 제출 버튼을 클릭을 하면 어디로 간다? 이 다음 화면. 대리대출 확인서 신청 결과. 그래서 이걸 제가 어제 한 거거든요. 1월 2일. 그래서 진행 상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센터 접수 대기 돼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야 이제 센터에서 내가 제출한 서류와 작성한 신청서가 부족하면 여기 반려를 하거든요. 반려를 하면 나한테 문자가 올 거예요. 아니면 그 하루에 한 번씩 저녁에 들어가 보세요. 반려를 돼 있으면 언제까지 이 영업일안에 이걸 보완을 해줘야 이게 취소가 안 된다고. 그 밑에 있는 거는 제가 작년에 한 건데 작년에 발급 승인을 받았어요. 그럼 이 확인서를 출력을 해서 여러분 어디로 간다? 보증서가 담보면 보증재단으로 가고, 아니면 담보나 신용이면 은행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쭉 한번 해봤는데요. 이게 시작한 지, 정책자금 대리대출 신청한 지 지금 3일째인데 벌써 자금이 종료된 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1분기 접수지만 뭐 내일 끝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일주일 뒤에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접하신 분들은 더 이상 뒤를 미루지 말고 영상 보시면서 하나씩 같이 신청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정책자금 대출은 여러분 2023년 1월 달에 거의 소진이 다 될 거예요. 꼭 준비해서 저리에 좋은 자금 받아서 우리 2023년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꼭 버티는 자금으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으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더 좋은 상품과 정보들이 있으면 핀스토리에서 가장 빨리 정확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